안녕하세요. 동인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고 가야 돼요. 왜냐면 뭔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정리를 한번 제가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냐면 홍장원 논란이에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사실 뭐 대중들이 알지도 못했죠. 국정원 1차장인지. 근데 헌법재판소에 유일하게 2번 나온 사람, 누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통령 탄핵심판.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왜 중요한 인물이 돼버렸냐? 2가지예요. 하나,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여 얘기 듣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전화해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메모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이 메모가 진짜냐 아니냐? 신빙성 논란이 벌어지면서 공방은 더 커진 상황.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핵심 키맨. 근데 이분에게 더 흥미가 가는 건 단지 2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태용, 이재명, 한동훈까지 연결이 되면서 뭔가 아니 이 사람 대체 뭐야? 무슨 일을 한 거야 정확히? 이 사람 말이 믿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사람 말이 중요한 거야? 여러 가지 헷갈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장원의 3박 4일을 제가 한꺼번에 쫙 정리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대중들한테 낯익은 인물은 아니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자, 군인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해군에서 제독을 했고 어머니는 간호장교를 한 그러니까 엘리트 군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43기 육사를 들어갑니다. 동기가 누구냐면 김선호 지금 국방부 차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 계엄 이후로 물러난 이후에 국방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나올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2 사람은 좀 이따가도 등장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육사를 한 다음에 707 이번에 국회 계엄 때 국회 들어간 그 707의 중대장을 한 다음에 군에서 전역을 해요. 육사를 나오면 의무적으로 5년은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5년 있다 전역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국정원으로 갑니다. 당시에는 안기부였죠.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 들어가서 이른바 블랙 요원으로 근무합니다. 블랙 요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국정원에도 화이트 요원이 있고 블랙 요원이 있어요. 화이트 요원은 물론 국정원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블랙 요원은 정말 자신의 신분을 모두 숨기고 가짜 이름을 쓰면서 여러 가지 국가 임무를 하는 그래서 해외 첩보, 대북 공작 블랙 요원으로 활동을 하다가요. 2017년에는 주영대사관에서 정무 공사를 합니다. 이 업무를 워낙 잘했다고 해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발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이 좀 파동을 겪잖아요. 김규현 원장 뭐 이때 파동을 겪으면서 발탁이 되는데 왜 발탁이 됐냐? 뭐 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포고등학교 후배라서라는 이유도 있고 얘기도 있고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육사 또 후배라서 발탁했다는 썰도 있고 윤석열 정부 때는 국정원 파동이 있고 난 후에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이 뒤에 홍장원 1차장 앉아있죠. 그래서 조태용, 홍장원 이 투톱으로 사실상 지금 국정원이 쭉 이끌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번 계엄 사태에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은. 자, 그런데 이번에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32년간의 국정원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퇴직한 상태죠.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자, 박사님들 지금부터 12월 3일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계엄 당일입니다. 이때부터 3박 4일을 제가 쫙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팩트는 팩트대로 엇갈리는 대목은 엇갈리는 대목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2월 3일 저녁 8시 여기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이 갖고 있는 비화폰 뭐냐면 비밀에 쓰는 업무 비화폰 요거는 녹음이 안 돼요. 예, 녹음이 안 됩니다. 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못 받아요. 왜냐하면 비화폰을 홍장원 보좌관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은 청담동에 있는 중국집에서 저녁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들고 있는데 대통령님 이게 뜨는 거예요. 이제 비화폰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옆에 홍장원은 없어요. 전화를 합니다.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홍장원 차장이
조선 팰리스 호텔에 가서 보좌관을 만나서 다시 전화를 겁니다. 콜백을 한 거죠. 대통령에게. 그때 대통령이 별일 없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 들고 대기해라. 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은 이제 저녁 끝내고 국정원으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죠. 비상계엄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는 이 선포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 워딩입니다. 부랴부랴 여기 이제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사 동기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야, 지금 비상계엄이 발령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김선호 차관이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야? 진짜야? 그럼 나도 사무실로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10시 46분에 본인 워딩으로는 1차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여인영 사령관과. 그러니까 본인은 뭔지 모르고 여인영 사령관이 육사 1년 후배고 친하니까 전화해서 야,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냥 방첩사가 계엄을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 선배님 저희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위에서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끊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본인은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전화를 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엄이 발생했고 사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때 대통령실에 있었죠. 왜냐하면 계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데 그 국무회의 자리에 배석자로 조태용 원장이 참여를 하거든요. 근데 홍장원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상관인 조태용 원장이 이때 당시에 대통령실 들어가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려고. 근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원장의 공간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사무실에서 이제 국정원장 공간 차로 3분 거리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장 공간에 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10시 53분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맞지? 싹 다 잡아들여. 이게 중요한 말이죠.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알겠습니다. 끊었다는 거예요. 홍장원 말로는 싹 다 잡아들여.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누구를 없어요. 누구를 잡으라는 말입니까를 못 여쭤보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뭔가 방첩사가 간첩을 잡았구나. 그래서 군대 내에 있는 간첩 사건을 잡았으니까 국정원이 지원해줘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싹 다 잡아들여가 간첩을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대통령한테 또 전화해서 물을 수는 없잖아요. 방첩사령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10시 58분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잘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알고 전화했어. 부에게 전화 받았어. 통이 너 지원해주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은 지금 따지면 이때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는 모른 척했고 이거 홍장원 차장의 주장입니다. 이때는 모른 척한 거고 대통령 전화 받고 야 내가 알고 전화했어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국회를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체포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소집 파기 안 돼요. 위치 추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체포조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그때 당시에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안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보안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야겠다 해서 알았어 일단 끊었다는 거예요. 이 홍장원 얘기입니다. 끊고 비화폰으로 다시 전화를 하려고 봤더니 여인영 사령관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더래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 가서 전화하자. 그래서 다시 여기는 공간이었고 공간에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서 11시 6분에 다시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비화폰이 지금 뭐 저장도 안 돼 있고 하는데 사람을 좀 보내서 나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 사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14명의 명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거를 메모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지금 메모가 지금 공개가 됐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메모가 이때 11시 6분에 쓴 메모는 아닙니다. 몇 차례 버전이 바뀌지만 하여튼 그 내용이 여기 메모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논란이 지금 시작이 되는 정치인 체포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뭐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하냐면, 자, 이거는 팩트예요. 대통령이 전화를 건 건 맞는 거예요. 네, 본인이 걸었어요. 콜백을 받은 것도 맞은 거예요. 그럼 왜 전화했냐? 국정원장한테 전화 안 하고 왜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냐? 아니,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8시에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원장이 부재 중이니까 원 잘 챙기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화, 두 번째 대통령과의 통화, 요거는 그러면 뭐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대공수사권 없앴잖아요, 민주당이. 예. 경찰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없으니까 간첩 검거 관련돼서 격려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대공수사권은 없어졌지만 간첩 관련해서 노하우는 있으니까 간첩 수사하는 방첩사가 예산도 적고 하니까 좀 도와줘라 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홍장원은 당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이건 누구? 정치인. 왜? 대통령 얘기 듣고 여인영한테 전화했더니 여인영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불러줬으니까, 간첩이 아니라. 근데 대리인단은 이게 거짓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아니, 국정원은 체포권도 없고 위치 추적권도 없는데 왜 여인영이 체포 얘기를 여기다 했겠습니까? 자, 여인영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체포하려고 하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국정원이 위치 추적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정원 너네 위치 추적권 있어요? 없죠. 이런 거 있으면 다 뭔가 이렇게 통신조에 영장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니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왜 이걸 요청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헌법재판소 탄핵이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정치인을 체포하라 이거잖아요. 정치인을 마음대로 체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대통령 탄핵과도 연결이 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사람 중에 홍장원, 여인영, 조지호 3명이 있는데요. 어쨌건 여기서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들의 진술을. 대통령은 체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가 신미성 논란에 휩싸이는 거죠. 자,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동투더 뉴스. 이 홍장원 메모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증이니까요. 물증. 이거 지금 갖고 있어요. 홍장원 차장이. 저도 봤습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 인터뷰했잖아요. 이번 주에 뉴스A에서. 그때 저한테 보여주더군요. 네, 봤습니다. 자, 이거 언제 쓴 거냐? 계엄 당일날 아까 보셨지만 11시 6분에 여인영이 체포조를 불러줘서 썼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배님 이게 명단입니다라고 해서 불러줘 썼는데 이게 그때 메모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좀 다시 옮겨 적은 건데, 어쨌건 홍장원 차장은 당시 공투에서 통화를 했고 주머니에 있던 메모지, 포스트잇 같은 메모지와 펜을 꺼내서 급하게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빙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빙성 논란은.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있어서 핵심 물증이니까요. 근데 홍장원 차장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 메모 박선원과 홍장원이 짜고 함께한 공작이다라고 얘기해요. 공작. 왜냐면 대통령은 체포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조태영 국정원장 이 메모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불러줬다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나는 체포라는 말을 안 했는데?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논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란입니다. 메모 내용이 안 맞는다는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모를 한번 볼게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클로즈업 해주면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이제 김어준을 딴지일보라고 적었다는 거죠. 권순일 대법관, 조국, 정창래, 정청래를 잘못 적었다는 거죠. 정청래, 전 헌법재판관, 근데 지우고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웅이죠, 웅. 그러니까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그 형,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했던 김민웅. 그다음에 민노총 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1조, 2조 순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의 감금 조사, 검거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흘려 썼지만 이게 정확하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메모 내용과 안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인영 사령관은 여기 보면 1조, 2조 순차 검거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체포라는 말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일단 헌재에 나와서는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박하죠. 방첩사에서 군대를 보낸 게 1시 다 돼서인데 11시 6분에 뭘 보냈다는 거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첩사 구금시설의 감금조사 이것도 부인하죠. 왜?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구금시설을 내가 불러줬겠냐는 거죠. 자, 대통령 측은 또 이걸 또 문제를 삼죠. 검거 요청. 아니 검거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잖아요.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해야지. 검거 요청이라고 썼겠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위치 추적? 국정원은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무슨 위치 추적이냐.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빙성에 지금 메모 내용이 안 맞는다라는 논란은 불러준 사람 그리고 처음에 지시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장원 차장은 저 내용이 맞다. 내가 들은 대로 고스란히 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메모의 원본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재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커졌죠. 아니요, 메모가 4개 버전이 있어요. 자, 홍장원 차장 그게 아니라 3중 검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때 12월 3일 11시 6분에 당일날 당시 주머니에서 급하게 메모지와 펜을 꺼내서 받아 적은 1차 메모 요거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 버렸어요. 홍장 차장이 버렸대요. 그러면 왜 버렸냐? 자, 막 이렇게 썼더니 막 자기가 자기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로 막 휘갈겨 쓴 거죠. 그래서 그날 보좌관에게 그걸 주면서 정서 제대로 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서, 그러니까 꼭 또박또박하게 써라. 알아보기 쉽게. 그 요걸 정서를 해서 1차 메모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메모를 보좌관이 정서란 걸 봤더니 보좌관이 일을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지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길게 써놨대요. 뭐 우원식은 누구고 이 사람은 뭐고 뭐 김명수는 누구고. 그러니까 문제는 본인은 이름만 들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 양력까지 막 길게 정리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길고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다음 날 12월 4일 오후에 조금 이제 시간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 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오후에 앉아 있다가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3중 검증이라고 했잖아요. 그 보좌관을 다시 불러서 야, 너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봐 라고 써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모 보시면 파란색 펜으로 여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이런 거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써보라 그래서 파란색으로 썼다는 겁니다. 써서 3번째 썼어요. 거기에 자기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들었는데 얘가 안 쓴 거는 본인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다시 썼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썼다는 거예요. 동그라미도 자기가 치고. 그러면 왜 조태용 원장은 4개 버전이라고 하냐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보좌관 보고 쓰라고 해놓고는 본인이 다시 썼잖아요. 검은색으로. 요걸 4번째 덧붙인 가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홍장원은 3중 검증, 조태용 4개 버전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논란은 뭐냐면 당시에 적었던 원본을 갖고 있어야지 이걸 썼다 지웠다가 했다가 보좌관 보고 다시 기억나는 대로 쓰라 그랬다가 이게 자체가 말이 되느냐. 보좌관을 조사했더니 실제로 본인에게 기억나는 대로 써라고는 했대요. 보좌관에게. 이런 얘기도 하죠. 무슨 정보원이 이 정보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쓰고 배우리고 했냐는 겁니다. 홍장원 차장 말은 아니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 내용이 중요하지 이걸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메모 장소가 지금 가장 논란인데 저와 인터뷰했다가 또 그게 본복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박사님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4번을 통화를 하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4번 통화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통화 내역을 이렇게 아예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10시 45분, 10시 46분, 10시 58분, 11시 6분 그 사이에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아까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요거 전화한 것 자체는 지금 모두가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어떻게 다르냐? 장소가 왜 다르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장원 차장 말은 이렇습니다. 요 1차 통화
1차 통화. 여기 뭐냐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보고 놀래서 전화했더니 여인 사령관이 저도 잘 몰라요. 일단 모른 척했다는 홍장원 차장 말로는 모른 척했다는 거는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본청에서. 그러니까 국정원 본청 사무실에서. 그러고는 아까 얘기했죠.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안 받으니까 국정원장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국정원 공간으로. 자, 그래서 대통령 전화, 2차 통화, 대통령과의 전화 싹 다 잡아드려. 이건 어디서 받았냐? 공간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공간은 국정원장이 머무는 공간. 국정원장 집이죠. 집. 사택. 그죠? 차로 3분 거리. 걸어서 3분이 아니고 차로 3분 거리. 거기서 원장님 계시나? 해서 운전기사와 함께 갔고 와중에 대통령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때 싹 다 잡아드려. 그래서 거기서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3차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때 자기가 명단을 불러준다고 하길래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비화폰으로 전화하려고 했다가 뭐 해서 그러면 사무실 가서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차를 타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4차 통화를 사무실에서 했다는 겁니다. 요 명단 불러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명단 받았다는 거죠. 요게 이제 홍장원 차장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헌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메모 언제 적었냐고 했을 때 어디서 적었냐고 했을 때 이 11시 6분에 공터에서, 그러니까 공터라면 공관,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통화를 해서 받아 적었다고 해요. 공터에서.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후에 헌재 나와서 우리가 CCTV 살펴보니까 공터 아니고 11시 6분에는 사무실에 있던데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홍장원 차장이 저희 채널에 나와서 제가 기억이 혼재됐습니다 라고 정정을 합니다. 공간에서 3차 통화 받고 4차 통화 11시 6분에 통화한 건 조태용 원장 말대로 사무실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공간에서 공터에 가서 전화한 것도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2차 3차는. 자, 그런데 지금 국정원에서는 CCTV를 다 봤다는 거예요. CCTV 봤더니 이것도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국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차 통화 10시 46분에 여인영에게 전한 1차 통화가 공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국정원 얘기로는. 자, 그때 공간에 있었고 2차 통화 대통령과 통화한 10시 53분은 공간에서 본청으로 오는 길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3차 그래서 대통령 전화를 받고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야 했던 3차 통화 그리고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4차 통화는 모두 본청 사무실에서 했다. 국정원이 CCTV를 보니까 이렇게 홍장원이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호호이 말이 다르잖아요. 조태용 원장은 못 믿겠다는 거죠. 이 홍장원 메모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문점이 남습니다. 의문점. 자, 요건 이제 풀어야 돼요. 왜 풀어야 되냐? 그러면 만약에 홍장원 차장은 정말로 기억이 혼재돼서 기억을 못하는 걸까? 만약에 이 명단이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사실이라면 홍장원 차장은 정말 내가 이걸 받아 적은 장소가 공관 공터인지 사무실인지 헷갈렸을까?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는 건가? 이게 다들 이제 퀘스천 마크가 남는 거죠. 아니 이 중요한 얘기를 받아 적는데 내가 공터에서 받아 적었는지 사무실에서 받아 적었는지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간 공터에서 내가 그러면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지 가는 길에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지 헷갈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메모가 사실이더라도 홍장원 차장은 그걸 헷갈릴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헷갈리는 게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는 거냐면 홍장원 차장은 뭘 숨기는 걸까? 홍장원 진술은 이 장소가 왜 바뀌는 것일까? 이건 퀘스천 마크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속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정말 헷갈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헷갈릴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또 사실이죠. 이 부분은 이제 풀어야 될 사실인데 어쨌건 홍장원 메모가 신빙성이 떨어진 상황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은 치고 들어오는 거죠.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헌재에서. 저 메모가 12월 6일 국회에서 민주당 박선원에게 넘어가면서 이 탄핵 공작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당 내통설을 주장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뭐 추측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이때 10시 46분에 이미 이 체포 관련해서 뭔가를 다 받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홍장원 차장도 같이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계엄이 이제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간 순서를 막 바꾸려다 보니까 뭔가 꼬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다 추측들도 하는 사람도 있던데 모든 게 지금 현재는 추측입니다.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 상황에서 어쨌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바뀌었다. 요거까지는 지금 팩트로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대통령이 말한 이 건 야당 내통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야당 내통설 이 논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월 3일 계엄 당일날 11시 6분에 연희영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홍장원 차장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부터 24분 뒤인 11시 30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정원 1, 2, 3차장과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계엄 전에 국무회의 참석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다시 국정원 돌아와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요. 1, 2, 3차장.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독대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홍장원 차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원장님께서 미국에 출장을 가신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엄청 심각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면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뭔가 충격적이잖아요. 체포를 하고 다녔다는 거. 이재명 심지어 한동훈. 그랬더니 조태용 원장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내일 이야기합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니 국정원장에게 이런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내일 얘기하자고요? 원장님 이 최소한의 업무 지시는 주셔야죠 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 없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헌재 나와서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홍장원 차장이 자세하게 자기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야. 말이 돼야지 라고 생각해서 조태용 원장 말로는 그 메모를 헌법재판소 나와서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메모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홍장원 차장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 보고했는데도 조태용 원장이 내일 이야기합시다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어쨌건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에 자 12월 4일에 그 다음날 홍장원 차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한번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12월 4일이면 어떤 거예요? 계엄 실패에 대한 책임, 대통령 탄핵 막 이제 몰아칠 때죠. 그런데 이제 야당이 몰아칠 때죠. 몰아칠 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한번 하라는 건 이건 뭔가 야당과 뭔가 뭐 국정원이 뭔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한테 경질해야겠습니다. 경질을 건의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홍장원 차장은 지난해에 야당 인사에게 국정원 인사를 청탁한 적도 있고 이게 생각나면서 경질했다는 거죠. 홍장원 차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라고 한 건 맞는데 이건 무슨 얘기였냐면 뭔가 좀 안보 관련해서 다독거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민심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건의를 한,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를 한 거지. 이거 무슨 이재명 대표와 뭔가 밀약을 맺거나 뭔가 뭐 거래를 하거나 뒷거래하거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메모가 12월 6일 국회에 민주당 박선호에게 넘어가면서 이 지금 공작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야당 내통설이 12월 6일에 벌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2월 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12월 4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12월 6일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오전 회의 때 체포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전에 갑자기 긴급 최고위원회를 한동훈 대표가 소집을 했고 당시 대표가 그래서 30분 전에 사전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뜯어말리고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 본인 체포를 지시했다. 요게
홍장원 차장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얘기잖아요. 어쨌건 그리고 나서 12월 6일 오후에 국회 정보위에 출석을 합니다. 홍장원 차장이. 홍장원 차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때 12월 6일 한 조간에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나와 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막 체포가 커지자 정보위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홍장원 차장이 그럼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보도도 나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려고 나간 거지 이게 뭔가 본인이 뭔가 야당하고 내통하려고 나갔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건 홍장원 차장은 이때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지금 나온 이 내용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체포 얘기가 막 불이 붙죠. 그리고 나서는 12월 11일 날 국회 긴급 현안 질문을 하는데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이 메모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민주당 박선원에게 이 메모가 넘어가면서 뭔가 야당 내통설. 그러니까 본인은 체포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체포 얘기가 이렇게 막 12월 6일에 나오기 시작했느냐? 결국 홍장원이 박선원 의원이 예전에 국정원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짜고 뭔가 이걸 공작해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홍장원 차장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 회의 때는 박선원 의원이 참석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갑자기 자기가 정보에 나올 줄 모르고 지방에 있었대요. 어쨌건 그러면서 자기는 박선원 의원과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야당과 내통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 내통설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되십니다. 동투더 뉴스. 자, 여러분 이제 탄핵 심판도 있고 뭐 내란죄 이제 재판도 시작했죠. 대통령 관련해서. 자, 이 홍장원 논란, 특히 뭐 메모 논란, 이 논란의 핵심을 여러분이 짚어 보셔야 됩니다. 일단 홍장원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실제로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이 정치인 체포, 이 메모는 실체가 있는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실체. 자, 여기서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김용현 장관 빼고, 자, 홍장원 차장 싹 다 잡아들여. 자, 대통령이 정치인을 싹 잡아들여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싹 다 잡아들여라고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여인영 사령관이 이걸 불러줬다는 거예요. 어쨌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 근데 그 방첩사는 이 정치인을 불러줬으니까 대통령부터 어쨌든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은 들은 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인영 사령관, 대통령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지금 의혹이 불거진 또 한 명이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이 세 명이에요. 자,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흔들려요. 여인영 사령관은 헌재 나와서 체포라는 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해요. 이 세 명 중에 헌재에서는 지금 요게 흔들리고 있고 요게 어쨌건 지금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검찰 진술 때는 이 세 명이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중요한데 홍장원 차장의 이 메모와 발언 진술은 신빙성이 흔들려요. 헌재에 나온 여인영 발언도 흔들려요.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분명히 세 명 모두 들었다고 진술했어요. 이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형사재판과 이 헌재가 맨날 지금 요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변론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탄핵심판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헌재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사재판은 정말 하나하나 이게 정말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 따져가는 게 형사재판이고 증인 불러서 하나하나 증인 불러서 너 이날 여기 있었어 없었어 그럼 이게 왜 입이 안 맞아 이걸 따지는 거고 탄핵 심판은 정치재판이에요. 정치심판이에요. 정치심판. 헌법을 지켰냐 안 지키냐를 따져보는 건데 이 헌법이라는 건 상당히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요게 다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탄핵 심판에 있어서 홍장원의 진술이 흔들리는 게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 검찰 진술보다 뭐든 나와서 직접 진술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정치인 체포 시도는 없었던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엔 어쨌건 이것도 증거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있었던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건 하지만 또 이건 팩트죠. 무조건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가 다 불리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여기 진술, 여기 메모가 흔들리면서 뭔가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를 마련할 지금 상황도 생긴 것도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장원 차장은요. 그래서 정치인 체포를 액션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홍장원 차장은 그냥 여인형이 도와달라고 불러준 메모를 적은 게 나예요. 그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준 게 없어요. 홍장원 차장이 뭔가 체포와 관련해서 아무런 액션한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국정원은 이 개헌과 관련해서 아무런 액션한 게 없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메모를 그리고 이의 진술이 흔들리는 거를 과연 헌법재판관이 중요하게 볼 거냐 아니면 본질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격가지로 볼 거냐 요게 선택을 헌법재판관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선택할 거냐 요게 관심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남는 의문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장원 차장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을 바꾸는 걸까요? 그럼 기억을 바꾸면 왜 바꾸는 걸까요? 이거 아직 미스테리죠. 이렇게 해서 홍장원 차장이 얻는 이익은 뭘까요? 이거 아직 미스테리입니다. 이것도 뭔가 나중에는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흔들리는 게 대통령과 홍장원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보시죠. 지켜보면서 또 정리가 되면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증이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이건 뭡니까? 1번 개헌 포고령, 2번 체포명단 메모, 3번 국회 단전계획, 4번 간첩단 명단.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다음 주 한 주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잘 쉬고 오겠습니다. 잘 쉬고 개헌 이후에 조금 저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탄핵 결정 나기 전에 일주일 제가 휴가를 다녀오게 돼서요. 뉴스A도 저희 김윤수 앵커가 대신 진행을 하고 뉴스터지는 한 주일만 쉬고 제가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대신 다음 주말에 오후 3시에 심심하실까봐 제가 뉴스터지 중에 엑기스만 모아서 토요일, 일요일 몰아보기로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도 좀 해보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여러분이 꼭 아실 만한 내용 갖고 제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에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통일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49회 퀴즈 정답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측이 2심 재판에 제출한 새로운 증거. 그런데 재판부가 무결성과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채택하지 않은 뭘까요? 두구두구 답은 4번 구글 추측 타임라인입니다. 오늘도 이 내용 나왔었죠. 자, 정답자 나갑니다. 첫 번째 정답자는 호프, 희망, 호프님이십니다. 맞춰주셨고요. 거짓 증언으로 수사를 어렵게 한 범죄자들은 가중 처벌돼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정답자 김토코님. 제가요 지난 시간에 의견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이 좀 너무 길어서 클릭하기 힘들다라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든 줄여볼까요? 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정말 소통이 되는 느낌이에요. 김코코님은요
지금이 딱 좋대요. 지금 딱 좋대요. 15분은 좀 짧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달필님은 4번 맞춰주셨고 이분도 현재가 가장 적절하다. 디테일이 이 방송의 재미이자 핵심이니까 너무 짧으면 이 맛을 못 살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또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렁님은요 맞춰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좀 빨리 배속으로 보시나 봐요. 이런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시간을 제가 뭐 30분, 40분 해도 조금 이게 속도를 재생 속도를 1.2배, 1.5배 하면 좀 빨리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적당하거나 오히려 짧다고. 자, 마지막 당첨자님은 랩꼼님이십니다. 이분도 30분이 길면 2배속 켜놓고 보면 15분이 되죠? 정말 마법 같죠? 이러면서 이분은 오히려 더 늘려도 좋을 것 같다. 네. 시간이 소중한 만큼 지식을 시간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 저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고만 전해드리려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식사하시면서 시청을 하는데 덕분에 밥도 천천히 먹게 되니까 소화도 잘 된다고요.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 의견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5분은 저희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코너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